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장부상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며 이를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체류 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202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는데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아내 이모 씨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어제는 핵심 관계자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돈을 줬다며 탄원서를 쓴 전 동작구 의원들과 김 의원의 아내 이 씨,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취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는,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도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김 의원이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총선에서 중의원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을 구성해 보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걸로 보이는데요. 역사 그리고 영토를 둘러싼 이후 기조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의 역대급 압승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 추진에 큰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 무기 수출 허용, 국가정보국 창설, 외국인 규제 강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国家情報局の設置、そして外国から日本への投資の安全保障上の審査体制を強化する対日外国投資委員会の設置のための法案を来るべき国会に提出する考えです。 또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여서 개헌안 발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합니다. 우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환경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또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무관이 아닌 장관급을 참석시킬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기반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이후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는 아침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영하 1.4도, 청주 영하 2.8도, 대구 영하 1.6도로 추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전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커지겠고 해빙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려도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